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46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는 그 사마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왜 거세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나? 이유를 죽지 않은 이유. 사기를 쓰는 걸로 뭔가 그렇죠. 이렇게 욕을 당했지만 치욕을 당했지만 예. 역사서를 쓰므로 해갖고 이제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 이제 발분지작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있죠. 네. 지난 날을 서술해서 미래의 희망을 걸어본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기의 아주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극형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예측하가 이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지만 사마천은 미래까지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왜 옛날 임금들은 역사서를 두려워했는지 또 사관은 왜 목숨을 걸고 역사를 기록했는지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데요. 최근에 역사 이슈들이 많으니까 왜 역사가 중요한지 한 번쯤 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도 역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면서요? 예, 희대의 폭군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중종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 뒤에 일을 기록한 그 사관이 연산군의 재산 가운데 아주 으뜸을 꼽은 게 하나가 역사를 농단한 것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요? 예, 알다시피 이제 사관이 사추에 직언을 썼으면 그걸 다 도려내고 임금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남북한 임금이 많았는데 연산처럼 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무오사라 그래갖고요. 네. 임금이 절대 봐서는 안 될 사초를 본 거거든요. 네. 사실은 더 나쁜 임금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꼭지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어쨌든 연산군이 사초를 좀 본 건 사실이고 게다가 이제 임금의 일을 기록조차 하지 말라 이런 엄명까지 내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무슨 역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으니까 가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산군이 아주 회개망직한 정교를 내리는데 임금이 두려워하는 거는 역사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임금의 일을 기록하지 말라 이런 거죠. 두려우니까 역사는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군 시대가 10년을 못 넘긴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희대 연산군마저 역사를 두려워했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두려워한 건 맞는 거고 연산군을 위해서 한마디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연산군은 김일성이 쓴 사초를 열람을 하면서 그 사관들의 반대에 부딪혀갖고 사실은 발췌본만 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한 사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조 이성계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더 심했군요. 네. 그 역대 임금들은 거의 모두가 사관을 싫어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별도 주제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가 어떤 기본 자세라는 게 사실 그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춘추라는 게 노나라 역사서거든요. 거기에 쓰면서 견지했던 것이 이제 춘추 필법의 자세라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요. 예, 간단히 설명을 하자 그러면 당대 인물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필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엄정하게 가리는 정신 이거를 이제 포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춘추필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의 모범 사례가 있다면서요. 춘추 시대 때 있었어요? 예, 이제 기원전 586년 때 일이니까 2500년도 벌써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요. 이게 역사가의 자세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일화입니다. 뭐냐면 제나라 임금의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호색한이었어요. 여자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장공이 신하 최저라는 그 신하의 부인을 유혹을 하다가 그만 이제 최저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까지 죽였으니까 최저라는 신하의 기세가 얼마나 서슬퍼랬겠습니까? 임금까지 죽였고 그래서 하늘을 찌릿했겠죠. 근데 이제 제나라 사관이 어떻게 썼냐면은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라고 썼습니다.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 최저가 역사 기록을 또 두려워했으니까 그 사관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동생이 다시 나와서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최저가 동생도 죽여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내 동생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관이라는 게 삼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 사관이라는 게 하나의 뭐 집안의 어떤 가문의 어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라는 사람은 차마 세 번째는 죽이질 못합니다. 삼형제가 지독하면서 대단하네요.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어코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과의 전통이라고 봐야죠. 역사라는 건 반드시 팩트를 기록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포편이고 뭐 춘추대회도 아니고요. 뭐 사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뿐인데도 포편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사실을 기록하는 게 이제 사관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중국 예를 들지 않더라도 조선의 역대 임금들도 사관을 정말 싫어했다면서요? 뭐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 뭐 귀찮게 따라다니는데 네.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관이 보통 한 명이 붙고 그다음에 이제 승정원에서 이때 또 승정원 일기를 쓴 사람이 하나 또 붙거든요. 그 두 사람이 뭐 계속 붙어갖고 글을 쓰니까 그리고 네. 사관이라 그래봐야 지금으로 치면 뭐 7에서 9급 정도 공무원이거든요. 아. 예문관 소속의 봉교, 뭐 대교, 검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도 꼬장꼬장한 아주 젊은이들이거든요. 나름 뭐 똑똑하던 친구들만 이제 골라서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태종 임금도 그랬다면서요? 이 태종이 막 즉위한 게 이제 1400년인데 1401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편전에서 정사를 펼쳤는데 편전이라는 게 정사를 펼치기도 하고 임금이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런 네. 임금이 지내는 데거든요. 이때 이제 사관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내가 편히 쉬고 생활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사관은 너는 편전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고 동생들도 다 죽인 사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관 민인생은 눈 하나 깜짝 안 왔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랬냐면 편전은 대신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고 강론을 펼치는 곳인데 아니 사관이 들어오지 못하기면 어떻게 기록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뭘 믿고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고 한숨 네. 더 떴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신이 만약 곧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신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관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 위에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임금 뭐 당신도 한 소리 하지 마라. 곧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직필의 역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뭐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태종 임금이 원래 또 사관을 무척 싫어했던 사람인가 봐요. 뭐 물론 딴 임금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3년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1404년인데 노루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죠. 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임금이 사실 부상당하고 뭐 이런 것들 알려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경우 의존상 문제도 있고 또 쓸데없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이 때문에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태종 임금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서자마자 이랬다 그럽니다. 사관이 이 일을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재밌잖아요. 그 사관이 이 일을 모르게 하라는 내용까지 어쨌든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실록에 나오는 기록이니까. 그 사관이 이 대목을까지 기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진 내용 그리고 이 사관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록 정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성종 임금 때는 재밌는 논쟁이 벌어진다면서요? 예, 1489년의 일인데 이 검열이죠. 검열이라는 사람은 뭐 7에서 9급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마 8급인 것 정도 같은데 이주라는 사관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9급이라고 돼 있네요. 네. 어쨌든 이분이 이런 말을 감히 이제 임금 앞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사관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이 임금이나 대신들의 어떤 그 용모 이런 걸 못하고 표정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구별할 수도 없다 이거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뭐 옛날 역사서를 보면은 발현이 얼굴빛이 뭐 변했다든지 용모가 태연제약하다든지 뭐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든지 뭐 성색이 모두 노기를 띄었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이런 표현들이 얼굴색에 사실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주가 한 말은 지금처럼 땅에 엎드려 있어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표정을 기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말이고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한 거네요. 예,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이랬다 그럽니다. 그 뭐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못하겠다는 건 그럼 서서 기록하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임금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사관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관들 같은 경우 보면 지피를 잡고, 그러니까 이게 붓하고 이제 거의 종이를 잡고 황제의 좌우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진 않더라도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기록하는 것만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관이지만 고개를 빳빳하게 펴고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좀 무례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신들이 설왕설래했다 그럽니다. 고개를 쳐들고 기록하는 거 이게 버릇없는 짓이다라는 주장. 네. 그다음에 또 엎드려서는 어떻게 제대로 쓸 수가 있겠냐라는 어떤 주장을 팽팽히 맞섰다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성종 임금 사실은 뭐 이 세종 임금과 더불어서 성군의 뭐 버금가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죠. 어떤 묘안을 냈어요? 뭐 네가 엎드려서는 불편하다 그러고 또 서서는 뭐 또 대신들이 무리하다 그러니까 그럼 뭐 앉아서 기록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관이 앉아서 기록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망고의 성군이라는 세종 임금도 사관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종 임금이 소통에도 일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외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뭐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이 이제 그 이 몇몇 대신들하고 이제 정사를 돌아가면서 논하는 어떻게 보면 윤대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때 사관의 입시를 불허합니다. 사관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관원에서는 뭐냐면 아니 윤대할 때도 그러니까 그 임금이 신하들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나도 반드시 사관은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정사가 올바로 됐는지 기록할 거 아니냐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도 세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으로 윤대라는 소통 형식을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또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뭐 사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숨겨서는 안 되는 게 이제 그 정사를 돌보는 어떤 임금의 그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도 이제 그 세종이 영의정 황희를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을 이제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정사를 논의했는데 이때도 이제 사관의 참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해갖고 일축을 했다는데요. 이게 결국 세종이라는 분은 정사를 의논할 때 제일 먼저 사관을 물리쳤다. 뭐 그러고 사관은 또 한마디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은 사관에 관한 한은 할 말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세종마저 그랬다고 하니까 좀 임금들은 정말 사관의 평가를 두려워했나 봐요. 뭐 사실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를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면서 기록의 뒤에다가는 사관의 평가를 사족처럼 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로는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실록의 백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평가잖아요. 그 평가는 또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들이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관이 대체 무슨 평가를 내렸는지 또 내리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것 같고 또 고치고 싶어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태조 이성계가 대표적인데요. 1398년 윤 5월 1일이 뭐 음력이죠. 그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이후에 어떤 사초를 모두 바치게 해라라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군주가 당대 역사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무슨 이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도승지 이문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만약 대신과 군주가 보게 된다면 사관은 숨기고 꺼려해서 사실대로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보겠다는데 사관이라는 사람이 뭐 거역하느냐. 그거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이제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니까 임금의 어떤 그 명이 얼마나 이게 서슬퍼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열어서 사초를 이제 남김없이 바친 거죠. 근데 조선에서는 선왕이 죽으면 곧바로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생겼잖아요. 이거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제 두고두고 이 논쟁거리가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태조실록은 태종 13년에 그리고 이제 정종실록하고 태종실록은 또 세종 때 편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버지의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곡필이니 직필이니 이런 논쟁의 씨앗을 뿌린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태종 때인데 1409년인데 임금이 이제 하륜에게
그 이 개국공신이고 태종이 어떻게 보면 네. 그 이 아주 유명한 그 책사거든요. 태조실록을 편찬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편찬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병계량 같은 뭐 유관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이제 편찬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말단 기사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급공무원이죠. 말단 사관이죠. 네. 그 사람이 제동을 갑니다. 예전에 역사서를 보면 3대 후에 썼습니다. 최소한.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 편찬위원님께서는 상소를 올려서 그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 말단이 바른 소리 한 것 같은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뭐 레로나는 뭐 편집위원들 머쓱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세종의 명이 이제 솥을 펄었잖아요. 거역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잘난 당신이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막 했대요. 이게 전형적인 책임의 피해 복지부동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그래도 우리 같으면 그냥 아유 뭐 그래요 그럼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가슴 답답한 말단 뭐 기사관 뭐 네. 사관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륜한테 직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하륜이 뭐 영춘추 관사라 해갖고 이 네. 편찬위원장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태조 때 신하가 하륜이 이제 태조 때 신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태조실록을 펴내면 후세에 반드시 논란거리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태조 때 출세한 대신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쓴 역사를 후세에 누가 믿겠냐는 것 이런 말이잖아요. 예, 뭐 말은 바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륜이 뭐 괜히 짜증을 냈다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일개 사관이 어떻게 모든 사실을 다 아냐? 네. 이 마땅히 경험 많은 늙은 이 신하들이 죽지 않았을 때 네. 이 본말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사실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런 거 다 갖춰갖고 실록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니까 뭐 태종 임금이 아주 된통 쏘아붙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역사라는 게 뭐 3대가 지나야 된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 그러면 왕 씨의 일은 뭐 이 씨가 편찬하고 이 씨의 일은 그러면 누가 후대가 편찬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관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뭐 아니죠. 그러니까 사관들도 맞대응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태조 이성계 세조부터 이 성상 태종까지 3대라고 하지만 겨우 18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록은 또 뭐냐면 이 편찬을 맡은 신하들 얘기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공정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다 고치지 않겠냐 이거죠. 자기한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같은 때의 신하가 어떻게 당대 인물을 논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희정성도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네. 사초라는 건 반드시 3대가 지난 후에야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그 실록 편찬의 반대표를 던지는데 임금이 워낙 고집을 피워가지고 뭐 하여튼 어쩌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실록을 편찬하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관들이 매일매일 썼던 사초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사관이 사초를 제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초를 쓰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를 달아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놈 이런 식으로. 네. 당대 인물을 평가하는 사초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임금도 약간 좀 이렇게 네. 씹었을까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피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초가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선선히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사초를 마치지 않았다는 뭐 네. 그런 사관들한테 금고형,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자손들을 벼슬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 이런 걸 내리고 벌금 30냥 이렇게 막 처분을 내리면서 빨리 갖고 오라고 해서 아주 닥달을 했다 그래서 겨우 했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쓴 실록을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썼는지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따끈따끈하게 이제 실록을 네. 만들었으니까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또 어떻게 기록됐는지 네. 또 자기가 이제 세자 때 네. 뭐 이런 뭐 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됐는지 또 보고 싶어 했겠죠. 세종 임금도 그 같은 일은 예외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편찬을 뭐 태조실록, 태종실록 이제 편찬을 끝나니까 이제 보려 했는데 신하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는지 네. 뭐 다 번번이 좌절이 되니까 별의별 꼼수를 다 씁니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조실록은 한 책만 있는데 나중에 잃어버리면 큰일 아니냐. 네. 한 책 더 베껴가지고 하나는 춘추관에 납본을 하고 춘추관에 이렇게 소장을 하고 하나는 내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참 궁색한 이유를 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계량이라는 이제 사가가 이제 일축을 했다 그러는데
태조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복사해서 여러 사람이 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네. 좋은 날 받아서 책 하나 그걸 사고에만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세종임금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제 나중에 또 이제는 뭐 태종실록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희정승이라든지 뭐 신계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는데 네. 안 됩니다. 이게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게 되고 또 사관이 이것 때문에 막 혹시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만 쫓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00년 뒤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종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그 역사서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네. 최근에 어떤 일들하고 이제 다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세종임금뿐 아니라 성종임금도 그랬다면서요. 성종임금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록을 뭐 보고 싶어 갖고 네. 은근슬쩍 이제 신하들한테 떠보는데요. 네. 야, 실록을 좀 갖다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승지가 득달같이 나서 갖고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뭐 바른 소리 하는 거죠. 잘못입니다. 그 경우 역사를 사실대로 곧게 쓰지 네.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악의 구별이 없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득달같이 나서니까 성종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관이 정도를 지킨다면 사실 마땅하게 곱게 써야 된다. 그런 게 맞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이 보는 게 참으로 잘못이로구나 이렇게 네. 반성을 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사초실명제가 채택됐다면서요. 그 사초실명제가 뭐예요? 예종임금 때인데요. 그 세조실록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초에다가 사관의 이름을 쓰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반대가 많았죠. 왜냐하면 사초의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네. 바르게 쓰겠습니까? 직필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으니까 장계의라는 대신이 이제 직관하게 되는데 역사는 본디 직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초는 국가의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대부의 선악과 득실을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사초의 실명을 기록하게 되면 사람들의 원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염려하게 됩니다. 직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초 실명제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피바람을 일으킨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이 장계의라는 대신이 경고한 대로인데 사관 중에 이제 민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초를 쓰면서 특정 인물을 막 이렇게 평가를 많이 네. 내렸어요. 그러니까 좀 혹평을 했다 그럴까 그런 게 많았다 그러는데 혹평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제 뭐 아주 뭐 유명한 대신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예를 네. 들면 어떤 내용이냐면 윤사은은 뭐 알코올 중독이고 지금으로 치면 임원주는 뭐 의술을 가지고 관직을 뭐 받고 예. 또 양성지라는 뭐 이 재상은 또 타락한 인물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막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초실명제라면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수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사관들하고 이제 이 문제가 된 몇몇 내용들을 삭제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이제 그런 사초를 갖다 줬다 네. 그래요. 자기가 쓴 거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제는 이제 뭐 나중에 그 뭐 제가 한번 그 텍스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한번 그 자세하게 민수가 과연 어떤 내용을 삭제 수정했는지는 아마 네.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대표적으로 소개하자 그러면 세조 때 공신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쓰면서 홍윤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상중에 처녀를 간통하고 그 처녀의 아비를 무고죄로 처벌했으며 마침내는 그 처녀를 데리고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썼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 삭제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초를 수정한 것이 발각이 되니까 큰일 난 거죠. 사초를 수정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수가 제주도의 관노로 쫓겨납니다. 노비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제주도라 그러면 또 얼마나 이 먼 유배지입니까? 최악의 네. 어떤 유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임금, 예종이 세자 때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극형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수에게 이제 고치라고 해서 사초를 건네준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네. 있습니다. 그 사관 두 명은 차명을 당합니다. 이것을 민수의 사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따지고 보면 몇몇 신하의 인물평을 슬쩍 고친 것에 불과한 건데 좀 심한 벌을 받은 게 아닌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차명까지 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네.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중종 때 나중 얘기인데 예문관 관리들이 올린 상소를 보면 왜 그렇게 혹독한 처벌을 내렸는지 뭐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가 있은 뒤에 시비가 밝혀지고 네. 그 시비가 밝혀지니까 공론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의 포평, 그러니까 평가 이것이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월, 부월이라는 게 도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부월보다 엄하고 만세의 경계가 되는 것이 별이나 햇빛보다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의 직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봐도 사초실명제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초실명제 도입한 사람이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실명제 때문에 어떻게 그 사관이 마음대로 썼겠습니까? 심지어는 여자 사관까지 둬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 지독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 뭐 의지인데요. 중종 때 일입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예로부터 그 규문이라는 게 이제 부녀자들이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규문 안의 일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이거는 여자 사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금이 깊은 궁궐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는 일, 뭐 거기에 무슨 일이 났는지 바깥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여자 사관이 있으면 비록 구중궁궐 속에서도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서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 사관을 둬서 임금의 일이 뭐 임금의 선악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여자 사관의 역사가 뿌리가 깊다면서요. 예, 주나라 관직을 서기한 주관을 보면은 이 청관에 속한 관직이라는 거죠. 여관이라는 네. 게 있었는데요. 한나라 때도 이제 그 왕후의 일을 기록하고 자문역까지 담당하는 여자 사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나저나 중종 임금은 뭐라 그랬어요? 예, 뭐 신하들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임금의 사생활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은밀한 사생활까지, 그러니까 임금의 일투족까지 사서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임금으로서는 귀찮기 이를 데 없는 간언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종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옛날에는 여자들이 좀 글을 좀 지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글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네. 기록할 만한 사람 얻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농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근데 하기 싫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신하들이 눈치 없이 괜히 뭐 임금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뭐 알 텐데 네. 눈치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 사관이 반드시 글에 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기록하는 수준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 팩트만 보고 네. 그 임금이 사생활 공간에서도 잘못한 일이 없었구나라고 이제 느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 노릇 못 해먹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신하들이 또 한술 더 뜨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죠. 밖에서는 사관을 두어갖고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러면서 구중궁궐의 규문에서는 여자 사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치에 도해서 큰 결격 사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정말 얄미웠을 것 같은데 네. 이제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 한 거잖아요. 예, 또 한술 더 뜨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한자를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네. 언문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게 없습니다. 언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꼭 네. 무슨 한문으로만 기록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염장을 계속 지르는 거죠. 임금으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계속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다는 말이 여자 사관도 선악을 구별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라야 할 수 있다. 네. 이 사필은 뭐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임금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가요 중에 우리 저 이마영 기자는 모를 것 같은데 남진의 그 마음이 고와의 여자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의 여자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신하들이 얼마나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중종 임금이 그냥 마음이 올바른 여자라야 뭐 여자 사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실언 지금으로 따지면 큰일 날 얘기죠. 그렇잖아요. 실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남녀차별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신하들이 계속 고집을 하게 되니까 중종 임금이 화제를 딱 돌려버립니다. 엉뚱한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동문서답 뭐 이러는 거죠. 뜬금포 요즘 같은 거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진 일을 청구하는 게 대신의 직임인데 최근에 말이야 너희들 그 말이야 그런 소임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뜬금포를 뭐 날리면서 이제 화살을 피해가는 거죠. 결국 그 여자 사관은 어떻게 돼요?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의 반대가 뭐 워낙 심하니까 번번이 이제 벽에 부딪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원래 중종 임금은 사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면서요. 예, 뭐 마찬가지죠. 임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서는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그 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여자 사관 논란이 일어나기 한 11년 전인데 1508년에 그 승정원 예문관, 승정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뭐 승정원 일기 쓰는 곳이고 예문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관들이 있는 곳인데 뭐 뜻깊은 선물을 내립니다. 붓 40자루하고 먹 뭐 20홀 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붓과 먹으로 나의 모든 과실을 숨김없이 마음껏 쓰도록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이 뭐 애교로 봐줘야 될까 모르겠네요. 어쨌든간에. 근데 그랬던 분이 막상 여자 사관 논란이 일자 마음을 바꾼 거네요. 뭐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일거수일투족 뭐 사생활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니까 어느 임금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국은 사관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역사를 무서워할 줄 알았던 왕조시대 임금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마지막 선을 다 네. 지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역사의 평가를 멋대로 하려고 뭐 국정이니 뭐 국정교과서니 뭐니 해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위정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게 지금 중종임금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붓과 먹으로 나의 모든 과실을 숨김없이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고 네. 명령을 한 거 하잖아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위정자라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뭐 여당 대표나 마찬가지고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그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역사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를 들자면 역사가 어떻니 뭐 통일된 역사관이 없니 긍정적이니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정치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역사가의 평가에 맡겨야 되고 그 역사가의 평가라는 거는 다양한 평가여야 되는 거죠. 네. 하나의 일방적인 평가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춘추대의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제공을 하고 평가를 하게 만들고 그거를 배워야지 나중에 보면 민주적인 어떤 시민이 키워지는 거고 다원적인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이 키워질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감히 역사를 멋대로 재단하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뒤가 구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친일파 조상을 뒀거나 아니면 반헌법적 반민족적 뭐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네. 조상이든 자기든 하여튼 네. 그런 뭔가 가리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뭐 그런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위정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정임금의 말씀이시죠. 나의 모든 과실을 숨김없이 마음대로 쓰게 하라라는 정신으로 그 이 교과서나 역사 문제를 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